자, 지난달 25일부터 모두 5차례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이 있었습니다. 6년 만에 개최된 국가급 훈련인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겁니까?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지난해 대선 후보였을 때부터 힘에 의한 평화라는 이제 그 정책적 기조를 이제 강조했고요. 그리고 그 군사 훈련 없이 그 뭐랄까 우리 이제 정예 강군 육성을 한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고, 그리고 이제 우리 무기 체계, 군사 전략 전술, 그리고 이제 작전 그 수행 능력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훈련은 전쟁처럼, 전쟁은 훈련처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있을 때에만 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북한의 그 위협 고도화 또 다각화 이런 부분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보다 능동적으로 이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그 군사 훈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또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번 한미연합 경멸 훈련에서 최신 무기가 총동원됐다고 들었습니다. 적 도발 시의 응징, 경멸 능력을 과시했는데 어떤 무기들이 선을 보였습니까? 이번 훈련은 이제 크게 1부, 2부로 나눠졌는데요. 이제 그런 그 순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, 일단 그 훈련에 그 동원된 그 무기 종류는 그 지금까지 훈련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 그 610여 종류의 이제 무기 체계가 이제 동원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. 일부 훈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, 그리고 이제 그 전면적 그 공격에 대한 격퇴가 이제 우리 일부 훈련의 이제 목적이었는데요. 여기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화력 무기 체계, 뭐 우리 국민들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뭐 K9 자주포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연장 로켓 천무, 그 다음에 이제 대공 미사일 천궁, 그리고 뭐 K2 전차, 장갑차 등이 이제 그 선을 보였고요. 이제 2부는 이제 북한의 군사적 그 군사 위협 이제 경멸 차원에서 그 드론, 무인기 등 드론과 이제 무인기처럼 이제 그 감시 정찰 자산을 활용해서 그 우리가 타격해야 될 그 표적을 식별하고, 그렇게 식별된 그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뭐 F-35A 이제 그 최신의 그 전투기라든지 그 각종 공대지 미사일 등이 이제 선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한미 동맹과 또 군사력을 과시했는데, 화력 훈련을 한 첫날이었죠.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쏜 지 15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한미 화력 훈련에 대한 반발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겁니까? 뭐 이번 그 북한의 이제 미사일 감행 자체가 군사 전략적으로 큰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북한이 이제 국방성 그 대변인 명의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,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북한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그 전략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 그 본인들이 또 오늘 공언한 것처럼 또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. 지난 그 이제 그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서 하루빨리 그 정찰 위성 발사를 재개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략적 가치가 있는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북한도 실패를 했다는 지난 15일이었죠. 북한의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에 우리에 의해서 거의 온전한 형태로 인양이 됐습니다. 우리가 이걸 분석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인지 의미 있는 정보를 좀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우선 이제 그 2단 추진체와 그리고 이제 총 이제 그 잔해물 이제 그 2개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제 이동이 되었고, 그리고 이제 한미 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지금 공동으로 그 정밀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우주 발사체 기술, 또 그러한 기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, 그 기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2단 이번에 이제 그 수거된 2단 추진체보다도 1단 추진체와 그다음에 로켓 엔진 등을 좀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, 또 이러한 이유로 이제 지금 우리 그 해군은 그 잔해물에 대한 이제 그 탐색 작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한미일, 한국과 미국, 일본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3국 안보실장 명의로 공동
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갔습니까?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 3국의 그 공통된 입장이 이제 천명이 되었고, 또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힘으로써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제 의미가 그 의지가 천명되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조만간 미국에서 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, 이번 이제 안보실장 그 만남 계기에 그 향후 그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또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그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그 유엔 안보리에서 3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인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3국 안보실장 간 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. 네. 한미일 3국 공조를 하면서 대중 관련 어떤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오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갔죠. 미 국무장관으로 5년 만에 방중을 한 건데 상당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실무적인 만남이었다고 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 미국과 중국 모두 그 제로섬 게임의 그 패권 경쟁은 그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지금 방증한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그 미중 그 양국 간 소위 그 정찰 풍선 문제로 이 그 블링컨 장관의 그 방중이 취소되었고 4개월 만에 다시 이제 그 재개돼서 이번에 이제 방중이 이루어졌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그 미중 간 그 이제 갈등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외교적 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은 신호탄에 저는 이제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러한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 블링컨 그 미국 그 국무장관이 그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사실상 그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제 공통된 이익이기 때문에 또 그 중국의 그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또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도 좀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, 또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그 중국 그 방문 이전에 우리 한국 그리고 이제 일본 외교장관과 또 통화를 했고, 또 이번 방중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보 공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